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지난번 6월보다 7월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떨어졌으니까 점점 경기가 나아져 가는 것 아니냐. 지금 이제 연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긴축 통화 정책이 뭔가 좀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경제인들은 미국 경제의 미래를 당장은 좀 불확실하게, 불투명하게, 어둡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회사인 PwC가 조사에서 발표한 자료, 어제 나온 자료인데요. 이 내용에 보면은 미국의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라는 대기업들, 이 대기업들의 경영진들은 지금 회사에서 인력 감축을 다들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적어도 절반의 회사들이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경제적 병목 현상, 이렇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늦추거나 아예 채용 계획을 좀 보류하거나 아니면 아예 기존의 직원들을 좀 해고하는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실업률은 전국적으로 땅바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도 실업률 최저치를 기록했다. 2.7%가 나왔는데요. 이게 3% 아래로 내려가는 실업률이 뭐 조지아, 플로리다, 엘라바마 이런 남부 지역에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3%가 안 됩니다. 2.7%, 2.6% 뭐 이런 굉장히 낮은 실업률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정도 3%가 안 되는 실업률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은 이제 나 일자리 찾습니다라고 나서기만 하면 일자리를 바로 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완전 고용의 상태다. 오히려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인력난 때문에 고민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서 인력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전 노동시장에서는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대기업의 경영진들은 오히려 인력을 감축하고 사람들을 해고할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다. 상당히 아이러니해 보이죠. 한쪽은 사람을 못 구해서 날리고 한쪽에서는 지금 사람을 해고하려고 한다. 기업체의 46%는 계약 보너스를 줄이는 방식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44%는 일자리 제한을 철회하고, 50%는 인재 채용과 유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력을 감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미국인들은 코로나와 봉쇄로 인한 불황의 여파로 고용시장에서 계속 이탈해 오고 있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노동 참여율은 2008년에 66%였는데 2022년에는 62%였다는 겁니다. 이게 서서히 지금 노동 참여율이 좋아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는 합니다만은, 하지만 2020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한 3%가 뚝 떨어졌던 그것들이 지금 다시 원만하게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노동시장에 나와 있는 빈 일자리하고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지금 많이 모자른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일자리는 계속 창출이 되는데 사람은 지금 부족한 모습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업들은 여전히 기술력을 갖춘 인재를 구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인력이 모자라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튀어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은 기술직들입니다. 어떤 모종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데 아주 힘든, 그리고 일선 제조업 공장에서도 사람들을 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이쪽 남부 지역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라바마, 조지아,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요. 뭐 텍사스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그 동남부 지역의 제조업체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제조업에 대한 일자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제조업에서 일하는 것도 아무나 데려다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하다못해 뭐 몽키 스패너부터 시작해서 툴의 이름이라도 알아야 뭐 가르쳐서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보통 이 남부 지역에 있는 주 정부들은 기술고등학교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자격증 제도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 커리큘럼들을 좀 더 개발하고 있고, 대학이나 고등학교들이 그렇게 이중 협력 과정을 통해서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자격증을 갖춘 기술 인력들을 좀 많이 배출하기 위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주정부 차원에서 직접 직업 훈련원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
기업에 고용되는 사람들을 그 기업에서 일하기 이전에 이미 주정부라든가 다른 직업훈련원에서 훈련을 시켜서 공급을 해주는 뭐 이런 그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모자라서 난리들입니다. 아주 제 주변에 아주 가까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면 SK 배터리 공장, 지금 인력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계속 지원만 하면 바로 채용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일자리는 나와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뭐 지금 조지아주에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수십 개의 다른 부품 업체들까지, 협력 업체들까지 같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 회사들도 전부 다 인력난 문제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한국 기업들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일본 기업, 독일 기업, 중국 기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구하기가 지금 힘들어져 있는 이런 상황. 근데 이렇게 제조업계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인력을 지금 오히려 감축해야 된다라고 경영진들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 속에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다. PwC 설문조사에서 경영자들이 기업 운영의 위기 요소로 지목한 첫 번째 요소는 사이버 보안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그 응답 내용인데요. 더 자주 그리고 더 넓어진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가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이 인재 확보 및 보유, 사람 구하는 문제라는 거죠. 이게 지금 38%. 지금 사이버 보안 못지않게 사람 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이게 전국적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생산 단가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공급망 혼란. 공급망 혼란 문제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혼란 문제가 34%를 차지하면서 공동 3위. 이것 때문에 기업하기 이제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 수요의 저하. 소비가 지금 많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죠. 소비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도 지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 사겠다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지금 시중에서도 물건에 대한 그 소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소비는 줄어들고 있는데 기업들은 흑자 보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실제로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번 것으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된다라는 이런 이것도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판매된 물건의 숫자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상이 커지는 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환경 규제도 기업하기 어려운 이유로 손꼽히고 있고요. 31%, 경기 침체가 30%, 미국의 높은 이자율도 30%, 조세 정책 변화도 28%, 이런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문제도 27%, 코로나19 변종 및 기타 공중보건 위기 문제 때문에 힘들다라고 답한 경영진은 25%였고요. 기후변화가 23%, 미국의 정치적인 양극화 때문에 힘들다 24%가 그렇게 다 대답을 했고, 우크라이나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이 문제다 22%가 그렇게 대답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사회적인 불안 요소, 이것이 이제 기업하는 데 좀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17%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불안 요소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이 인력 문제, 그 다음이 인플레이션 문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미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점차 힘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분석은 어제 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부분인데, 그것이 한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었던 그 기간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중국하고 미국 간의 무역 전쟁 문제라든가 관세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었을 뿐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얘기가 좀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이죠. 지금은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고, 심지어는 미국 내에서 정치권의 정책, 경제 정책들조차도 경제인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좀 신중하게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하는 부분이 ESG라는 것인데요. ESG라는 것이 미국 기업들,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영향을 주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특히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ESG라는 것은 원래는 환경, 그리고 사회, governance, 그래서 environmental, social, 그리고 governance라는 이 단어의 약자인데요. ESG가.
원래는 회사 경영하는 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전혀 없죠. 회사를 판단을 할 때 과거에는 재무제표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벌고 얼마 쓰고 얼마 남겼구나. 재무제표 보고서는 이 회사가 캐시플로우가 좋네. 뭐 건강한 회사네. 뭐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로 모든 걸 파악을 했었는데 이게 분위기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바뀌었죠.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클린턴 때부터 이런 변화가 지금 시작이 됐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ESG가 아예 투자자들이 당연히 고려하는 하나의 지표가 돼버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ESG 레이팅이라는 것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보수주의 농객들이 굉장히 많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ESG 이것이 문제다라고 이제 공격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왜 환경, 사회, 그 다음에 거버넌스, 그러니까 이건 정책이나 통치 이런 부분인데 왜 이런 부분에 기업이 신경을 써야 되느냐. 그리고 투자자가 기업의 재무제표 보고 건강한 기업이면 투자해서 돈 벌면 되는 건데 이거는 숫자인데 왜 그런 숫자와 관련이 없는 환경, 사회, 통치 이런 부분들을 왜 보느냐 이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걸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기업이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돈만 잘 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기업이 되어야 하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어떤 회사 내의 정책을 만들 때든 아니면 사회적인 정책에 대해서 대응할 때든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기업이 되어줘야 지속 발전 가능한 기업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야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인재들을 놓치지 않고 더 좋은 인재들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주장들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 주장이 사실은 그렇게 큰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환경 문제 생각해 보시면은 단순한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 데에서 그냥 사람들한테 일회용 컵 인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기 컵을 가지고 오면은 뭐 디스카운트를 해주겠다. 이런 식의 정책들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환경 보호에 기업이 앞장서는 우리는 친환경 기업이다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겠다. 브랜딩을 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것은 일반적인 그냥 기업들보다 그냥 커피 파는 기업보다 환경을 생각하는 커피 파는 기업이면은 좀 더 경쟁 우위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심어 넣어 준 겁니다. 투자자들이 그런 걸 좀 신경 쓰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돈 버는 거하고 직접 관계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기후변화라는 것 자체가 검증된 과학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가설일 뿐입니다. 다윈의 진화론, 창조론 전부 다 가설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 진실이다라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 개인의 자유겠으나 어떠한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학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종자들이 엄청나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변화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은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게 이유가 이제 그런 것인데 마찬가지로 기업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은근히 지금 강요되고 있다라는 거죠. 기후변화 대처하지 않는 기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지속 발전할 수 없는 기업인 것처럼 환경 친화적인 기업이 되어야지만 계속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세뇌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S, 사회. 이 사회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정의입니다. 사회적 정의, 인종적 정의, 성차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기업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지난번에 조지아주에서 선거 청년법을 통과를 시켰더니 아니 그거는 선거를 억압하는 법이다. 그거는 순전히 민주당 쪽 주장일 뿐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 주장을만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조지아주에서 만든 법은 선거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압박하는 악법이다 해가지고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경기 원래 하기로 했던 걸 보이콧 해버렸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또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권리장전 법안 통과시켰는데 학부모 권리장전 법안 통과시켜 놓으니까 월트 디즈니의 직원들이 노조가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그 법안은 돈세이 게이법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차별 법안이다. LGBTQ 커뮤니티를 차별하는 법안이다 해가지고 강하게 막 들고 일어나서 오히려 플로리다 무슨 뭐 정부로 어떻게 할 것처럼 난리를 지금 치는 이러한 것들을 왜 기업이 그렇게 하느냐라는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기업의 원래 목적은 뭡니까? 영리 추구 아닙니까? 영리 추구. 돈을 버는 게 기업의 목적이고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그들이 사회에서 일반 성인,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사회적인 기업의 책임인 것인데, 근데 그 도를 넘어서서 이러한 그 민감한 이슈들, 뭐 학부모 권리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LGBTQ 성 문제라든가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한 선거 청렴성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기업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게 만드는 이러한 현상들. 근데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까지는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죠. 왜냐하면 기업도 사회의 일원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소리를 내는 방향이 한 방향이라는 겁니다. 왼쪽의 목소리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오른쪽의 목소리를 얘기해가지고 뭐 보이콧하는 그런 기업 보신 적 있습니까? 다 왼쪽의 이야기들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다라는 거죠. 뭔가 밸런싱도 안 맞을 뿐더러 치우쳐져 있다. 오늘 보도 나온 내용 중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월마트가 발표를 했는데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간 또는 근친상간, 자궁외 임신, 유산 또는 태아 생존에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직원들의 건강관리 계획, 그러니까 건강보험이죠. 직원들을 위한 건강보험이 낙태를 커버해 줄 것이다. 낙태에 들어가는 비용을 회사에서 워커스컴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회사 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 낙태 비용을. 월마트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 월마트는 전국적인 기업인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단일 회사로서는 가장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근데 이러한 기업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어떤 주에서는 낙태를 허용을 하고 어떤 주에서는 낙태를 금지하는 이런 주마다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단일 획일적으로 회사가 직원들이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낙태 비용을 회사가 지불해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ESG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ESG와 관련된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회사들이다 해서 투자자들이 그런 ESG 랭킹이 좋은 회사들한테 더 투자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있다. 당연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쏠려 있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업을 좌경화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기업 좌경화에 앞장서고 있는 이 ESG, 거버넌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기업들이 어떠한 정책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겉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표현은 너무나도 멋있죠. 조직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향상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환경과 사회에서 비롯된 이슈들을 사내에 제도화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형평성, 포용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실제로 내용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기업을 좌경화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다. 더군다나 거버넌스까지 포함을 시키면서 회사의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아주 시스테마틱하게 회사를 좌경화시키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자금이 몰리게 하기 위한 투자자들 세뇌 작업도 계속 진행이 되어져 오고 있었다. 제가 지난번에 텍사스 달라스에서 열린 그 CPEC 행사에 갔을 때 CPEC 행사 마지막 날에 트럼프 대통령 연설하기 전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그 연설자가 나와서 연설한 내용이 바로 이 ESG 내용입니다. 이분은 그 연설을 하면서 2년 전에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ESG의 폐해에 대한 책을 썼다고 하는데 이거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투자하기 좋은 회사, 지속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 회사가 얼마나 작용화돼 있냐를 평가하는 기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좀 뒤집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건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현실적으로 작용하는 숫자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러한 그냥 형이상학적인 정책들이고 이야기들인데, 이것은 이데올로기적인 것이고 결국은 기업들이 정치화되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이제 PwC의 조사 결과가 이런 ESG 정책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기업 경영진들이 고려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의 상당 부분들이 결국 왼쪽 급진좌파들의 정책에서 비롯된 문제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기업하는데 결코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급진좌파들의 정책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 제공하는 거 못 봤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빨리 기업하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텐데 상당히 안타깝다.